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TV 그레이트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얘기는요, 북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집단인지를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닌 1953년 7월 27일은요 중국 공산당과 북한군 그리고 유엔군의 대표가 판문점에 모여서 휴전협정을 조인했던 바로 그날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북한 괴뢰의 남침 야육은 중간에 완성되지 못하고 종식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고자 하는 저 북한 괴뢰 집단의 그 야욕은 지금도 단 한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지금 무슨 전승절 운운에 해가면서 무슨 열병식까지 하고 또 헛짓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 괴뢰 도당들, 그냥 북괴라고 하겠습니다. 북괴가 가짜 전승절인 7.27 정전협정 체결일날 70주년 행사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요란하게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란하게 중국과 러시아의 형님들을 모셔다가 이런 행사를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요약해 보면요, 세 가지 정도의 그 지향하는 방향성이 있었고요. 또 세 가지가 없거나 부족했으며 세 가지가 특이했다는 점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즉, 보여졌던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요, 김정은이가 이 중국과 러시아 형님들을 모셔다가 이 야간에 열병식을 하고 또 무기 전람회 같은 기획 연출쇼를 감행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첫째,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김일성 왕조 독재 세습 체제의 치적을 과시를 한 점입니다. 그래서 큰 집 형님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체제 결속을 다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나는 건재하다, 나는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지금 북조선 인민들에게도 다시 한번 쇠뇌를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중국, 러시아 큰집 형님들과의 이런 밀착된 연대 관계를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동북아시아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북괴와 중국, 러시아 이 3개국은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는 허황된 의지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측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측면이나 아닌 민간적인 측면에서의 협력 분야를 확장시키고 또 논의를 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상황은 북한 괴뢰가 이미 러시아 측에게 포탄을 상당량을 제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보병 여단에서 제대했던 제대군인 이들을 월 그동안 1만에서 2만 명 수준으로 계속해서 러시아로 송출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첩보인데 아마도 미국의 CIA나 DIA 같은 그런 그 정보기관에서는 이미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이미 다 입수해서 또 현장 가서 확인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러시아도 소위 재래식 포탄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넉넉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전쟁에서 이 승패의 결정짓는 결정타는요, 이 포병입니다. 이 포병의
이 포사격 능력과 그 포사격의 정확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여실히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김일성 왕조 세습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이는 이러한 중요한 계기를 또 아주 악용을 해서 해먹고 있는 거죠. 이 거지만도 못한 새끼가요, 이 지 직함 앞에다 붙이는 구호는 이렇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죠.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장, 그리고 경애하는 무슨 김정은 동지라 이러는데요, 이 다 썩어빠질 개소리예요.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립니다. 천하의 개잡놈, 김일성 왕조 세습 독재 권력의 계승자 김정일이라고 하는 이 미친 자는 이렇게 좀 주어로 달아야죠. 응? 이게 이제 러시아 연방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하고 이제 만났다는데, 이 북한 괴뢰들의 이 방송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요, 이 앞에 이루어지는 게 옛날에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는 위수 김동이라 했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또 친지 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이러는데요. 아니 무슨 얼어빠질 위대한 수령이고 친애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다 개새끼들만도 못한 놈들인데, 그 여자들의 그 색이나 탐욕하고 절제되지 못하는 폭음과 폭식, 그리고 지나친 그 색정을 밝히는 발정난 개새끼들 모양 2년 전엔 할 것이 옷 뺏기는 일에만 전념했던 게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개만도 금수만도 못한 자식들을 어떻게 국가 지도자라고 맨날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무슨 김정은 무슨 위원장, 진짜 대한민국의 방송사나 신문사들은요 정말 철퇴를 가야 됩니다. 이 자들은요, 응? 정신이 있는 놈들이 없는 놈들이에요. 이런 그 짐승만도 못한 놈에 대해서 맨날 그 정식 무슨 호칭이니 뭐니 해가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 소련과 중국의 힘을 빌어와서 이 북한 괴뢰들이 좀 하는 짓을 보니까요, 이게 미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화 이런 거보다는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발 혹은 말폭탄, 이와 같은 그 강대강 국면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는 경제, 외교, 군사 분야에서 빼먹겠다, 좀 공짜로 좀 편성해 나가겠다. 말이 협력이죠. 이 거지 새끼들 이거 구걸하는 거거든요. 예? 무슨 협력을 하겠어요 이것들이. 가서 그러겠죠. 중국에 가서는 시진핑 형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또 러시아에 가서는 푸틴 형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말 잘 들을게요.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기름이랑 곡물이랑 또 타다가 또 갖다 쳐먹겠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북한 괴뢰,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렇게 삼각편대로 이루고, 그 다음에 한국, 미국, 일본 이 삼각편대를 이 대립구도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냉전 구도로 활용을 해서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강국으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헛소리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니까요, 얘들은 지금 대외 외교 방침 내려는 걸 봐도요, 지난번에 입수한 저희가 그 첩보를 봐도 한미일 삼각 군사 안보 동맹 체계를 파괴시켜라, 이것이 지금 북에서 파견 나간 외교 일꾼들의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앞으로도 한미일 삼각이 공고하게 군사적으로 안보 협력 체제되는 건 매우 두려워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방안을 내야 됩니다. 뭐냐? 이렇게 우리의 힘과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북한 괴뢰를 상대로 해서 우리는 조기에 북한 지역을 흡수 정리해서 김정일 정권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일을 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아마 두고 우리 후손들에게 욕을 쳐먹는 세대가 될 거예요. 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아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떻게
북한 빨갱이 새끼들 하나 못 없애버렸냐고 아마 우리 후손들이 욕을 엄청 할 겁니다. 그런 대접을 안 받으려면 우린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무엇을? 북한계를 없애는 그 일에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없었는데요. 뭐가 없었냐면 김정은이의 공식 연설이 없었죠. 자, 모든 종류의 뭐 무기 전시회도 가고 뭐 공식 접견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이 녀석이 그 아가리를 열고서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뻔하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면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안면 마비가 왔기 때문에 이 말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사에 참여하고 껄떡거리고 다니긴 해서 성의는 보였지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본인의 주둥이를 통해서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김정은이 대신에 국방상임이라는 강순남이라는 이자가 나와서 또 개소리를 짓거려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늘 마스코트처럼 데리고 다니는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자꾸 그 언론에서 김주애라고 그러는 김주애 아닙니다. 김은주예요. 김은주. 김은주가 아니면 김주은이가 될 거예요. 맞는 말은. 근데 요 어린 계집애를 왜 안 데리고 왔느냐? 예전 같으면 이 MQ9이나 이 헬파이어 미사일이 겁이 나서 그 계집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보호막으로 써먹었죠. 그런데 마치 뭐 이 서방 세계나 이게 철 모르는 우리 대한민국 정보기관 혹은 정보기관 퇴역한 사람들이요, 얘를 가지고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관객의 그 주목을 끌 수 있는 그 카메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해주고 있어요. 근데 카메오 아니에요. 네? 좌청룡 우백호도 아니고. 이런 애는 뭐냐면요, 이 기지바이를 자꾸 데리고 가는 제일 지금 큰 게요, 미국으로부터 제거 혹은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제거당할 수 있는 그 위험 때문에 그 어린 기집애를 데리고 다니는 거지, 뭐 얘를 갖다가 후계 구도에 포함시키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발 좀 착각들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이번에는요, 소련과 중국의 형들이 방문을 해줬어요. 자, 그러니까 그 소련과 중국의 형들을 마치 좌우에 딱 거느리고 있으니까 MQ9 같은 그 무인 비행기에 가서 헬파이어 미사일 쏘기가 어려워진 거죠. 왜? 중국이나 소련 사람들이 죽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와 같은 쇼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없었냐면요, 행사장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는 마스크가 씌워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 얘기 뭡니까? 이제 북한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안전을 과시하면서 그리고 조만간에 국경을 개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하는데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지금 정은이가 거의 그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마스크가 없어졌다고 해서, 아니 여기 지금 한국 서울에서도 지금 나날이 요즘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무슨 북쪽에 제로 코로나가 됐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속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좀 특별한 점이라고 굳이 이야기한다라면은, 우리가 그 박물관에 가면은 그 박물관에 대해서 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나 뭐 여러 유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설명해 주는 거 있죠. 그걸 보통 우리가 도슨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도슨트 그 해설사 역할을 정은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물론 이제 뭐 걸어 다니긴 아직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정은이라는 놈이 무슨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아서 쏘이고 러시아 국방부 장관에게 이거는 무엇입니다 얘기는 전부 다 누가 하죠? 옆에 그 러시아말 할 줄 아는 통역하는 친구들이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쇼예요, 쇼. 그리고 무기 해설사 도슨트 역할을 정은이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밑에 있는 애들이 주로 과잉 충성을 하면서 러시아 대표단, 중국 대표단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게 정성을 기울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제 국방장관을 보냈어요. 그런데 중국은 요보다는 조금 격을 낮췄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이 미국과 지금 다시 화해를 하고 미국한테 물건도 팔고 해야 되니까 우리의 그 국회의장에 해당되는 중국에는 전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리홍중이라는 자를 파견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의존을 갖다가 이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중국 대표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김정은 측에서는 이미 러시아에게는 포탄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무기들을 이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 협력이 많이 강화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형 무인 정찰기, 우리 그 글로벌 호크 같은 아주 유사한 것이 지금 발견이 되었는데, 이러한 그 무인 정찰기나 공습기들이 열병식에 이제 전격 공개가 됐죠. 자, 이건요, 제가 제 방송에서 말하지만 2018년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2018년도 문재인이가 넘겨준 USB 안에는요, 이 모든 내용은 북에 있는 우리 첩보망이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 USB를 보지 못했는데요, 우리 첩보망에 의하면 그 USB 안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첫째, 대한민국 그 울진에 있던 우리의 그 중수로 발전소를 해체하는 대신에 북에다가 중수로 핵 발전소를 세워주고, 그로 인해서 부과되는 플루토늄을 북쪽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고, 동시에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랄지 중요한 핵심 부품 장비들의 자료가 그 USB에 다 담겨 있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북에게 어떠한 현금 거래를 지원을 해줄까, 그 부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2017년도 가을부터 대북 제재 법안이 유엔을 통해서 발동이 되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북에 대한 제재를 보다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회피해서 북에게 현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안에다 집어넣은 거고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특히 경상남도 지역 일대에 광범하게 포진하고 있는 우리의 탱크, 장갑차, 야포, 그 다음에 뭐 함선, 잠수함, 또 미사일, 이런 뭐 탄약, 이런 우리의 방위산업체들 회사에 소스 코드 혹은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서 소위 해킹할 수 있게끔 그 정보 자료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대통령 기록물실에 남기지 않고 삭제했다라고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직접 이야기를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런 정찰기, 공습기, 이런 것들이 지금 전격적으로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최첨단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공격기, 제가 아주 아끼는 MQ-9 리퍼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의 이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와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도 놀랐는데요. 저는 100% 대한민국의 이 군수물자 생산하는 공장에 소스코드나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접근 가능한 방법이 USB를 통해서 북으로 넘어갔고, 그동안 5년여에 걸쳐서 충분히 대한민국의 산업시설을 도둑질을 해서 북한 괴뢰들이 그러한 무기들을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미 북한 괴뢰는 핵무기와 미사일의 비대칭 전력을 통해서 우리보다 재래전 전력에서는 한참 뒤처지지만 이 핵무기를 통해서 완전히 이 상황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칭 전력에 있어서 우리가 핵무기 때문에 절대 열세에 있는데도 이 첨단 무기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보여줬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사항들이 이 해킹에 의해서 우리의 첨단 기술이 탈취되었다, 절취되었다. 그래서 북쪽 애들이 다 훔쳐간 이후에 베껴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 우리는 단정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요, 무슨 단기, 중장기 대비책을 강구한다는데 이 단기, 중장기 대비책 필요 없어요. 가서 우리 안에도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있어요. 때려잡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 망이 뚫렸는지 그걸 역추적해서 역으로 북쪽 애들 것을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즉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언론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가 다른 무슨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서 7월 27일 날 우리 다부동 백선엽 장군이 전승을 했던 그 지역에서의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 두 분의 동상이 경상북도의 동을 받아서 이게 건립이 됐다는데, 이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여지껏 이승만 대통령이나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이 6.25 전쟁을 막았던 그 두 나라의 지도자, 혁혁한 양국의 참 영웅들이었는데, 이분들의 동상 하나 없었다는 걸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무슨 새로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좀 언론 여러분들 좀 제대로 좀 정신 차리고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들 좀 하세요. 현대사가 어떻게 됐고 6.25 전쟁이 어떻게 됐고 이런 점들을 좀 공부를 해야 기사들 쓰지. 요즘에 인터넷 발달 때문에 기사들이 현장 취재를 안 하고 A사가 무슨 쌈박한 거 무슨 보도하면요 그거 갖다 베끼는 애라고 정신없어요. 얘기해보셔들 현장에 가야 뭐가 나오지. 기자들이 그래서 기자라고 할 수 있겠나? 그 다음에 다만 하나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부산에 가시면은요 우리 UN 묘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행사에 역대 대통령으로 최초로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22개국에서 참전했던 용사 62분을 직접 영접하면서 최고의 예우를 하고 기념사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축사라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즉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세계와 함께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된다는 점은 틀림이 없겠죠. 자, 대통령의 축사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고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하여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매우 지금 의미 있는 축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념식장에서 하셨군요. 자, 따라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자, 전쟁이 지금 정전된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만은 북한 괴뢰가 핵 미사일 정책을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일체 대남 적화 야욕과 대남 적화 통일의 전략은 일점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혼자서 힘드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여서 그들과 밀착 연대를 지금 시도하고 있죠. 자, 중국은 철천지 원수라고 떠들는 게 김정일과 김정은인데, 이 자들이 이제 그들이 곤궁해주고 어렵게 되니까 이제 또 중국 형님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자, 1950년 6월 25일 날 발생했던 6.25 전쟁은 소련의 사주와 중공군의 지원 덕분에 37개월이나 연장해서 한반도를 피로 물들였던 피비린내나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6.25 전쟁 참극을 연출했던 북한 괴뢰도당과 중국, 러시아가 다시 한번
73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한번 뭉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북한 괴뢰가 불법적인 핵무력을 과시하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는 잘한다 잘한다 뒤에서 박수치면서 이를 용인 묵과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이 가짜 전승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저들의 반자유, 반인민, 전체주의, 전쟁주의에 골몰한 새빨간 빨갱이 공산당 무리들의 하고 있는 악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산당 세력들의 기조와 단결 협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고, 이번에 8월 18일 날 개최될 미국, 한국, 일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8월 하순에는 을지 포커스 훈련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괴의 반발이나 도발, 이들의 무력 침공은 더욱더 극심해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북괴의 망동과 망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걸어야 될 길, 자유의 길, 자유 대한민국 길을 정정당당하게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는 자유주의에 승리하는 과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북괴의 위협과 공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경계와 함께 불태전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적을 섬멸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더욱더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로 일치 단결, 총화 단결해서 우리가 전진한다고 한다면은 한반도에서의 북한 지역을 우리가 깨끗하게 접수하고 수복하는 것은 조만간에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론을 통합을 시키십시다. 그리고 유비무환을 통해서 우리의 조국을 지켜나가시죠.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 분열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아직 지금 목숨줄에 붙어있는 사람이 3분이나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죠. 귀하들은요, 2분은 이미 깜빵을 갔다 왔지만 한 사람은 아직 깜빵은 안 갔죠. 문재인은 지금 개과천선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절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2분은요,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 국가가 총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가 단결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좀 국민들한테 호소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응? 이명박 대통령, 돈 그렇게 벌어 먹었으면 이제는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한번 헛소리라도 할 망정, 국민 여러분, 죄인은 접니다. 제가 잘못해서 나라 꼴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 앞에 한번 무릎 꿇고 사죄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며, 교회 장로라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회개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회개 한번 하시면 안 될까? 이명박 장로님? 응?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밖에 못 배웠나요? 왜 그렇게 겁이 많고 왜 그렇게 비굴하고 치사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같은 나라가 분열된 상황에서 귀하에 부하라고 했던 자들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을 갖다 거의 다 장악을 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는데 정말 웃기는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명박, 귀하부터 국민들 앞에 나와서 저의 잘못이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회초리 때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국민의 일치 단결된 총화를 전직 대통령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기 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당시 우리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했던 원세훈을 통해서 봤어요. 그대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어요. 돈. 죽어나 사나 자나 깨나 돈. 그런 자들이 바로 이명박과 그 무리였다는 생각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역사상 최고의 탐관우였던 원세훈을 국가정보원장이 4년간이나 방치함으로 인해서 국가정보원이
망가지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말로 기회를 잃지 마시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자는 그 횃불 촛불 무리들의 난동을 칠 때 거기에 가세해서 박수치고 뒤에서 깔깔거리고 있었던 이명박과 그 일당들의 그 더러운 미소를 우리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장로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